영화, 멋진 배우분들을 만나면 너무 좋아서 궁금한 게 많아서 성이 나는 장성란의 성난 인터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영화로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창궐을 찾아왔는데요. 여기는 창궐의 언론시사회 현장입니다. 창궐의 그 수많은 배우분들 중에서도 어떤 배우분들이 인터뷰로 오늘 저를 성나게 할지 저도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언론시사회 현장 둘러보시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인터뷰 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덕희 역을 맡은 이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현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동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 지금 처음 봤는데 너무 긴장을 하고 봐서 그런지 지금 조금 힘드네요. 네. 관객 여러분들 안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성란의 성난 인터뷰, 오늘 첫 번째 주인공으로 아주 의리의리한 분들을 옆에 모셨습니다. 빛나는 창궐하는 우리 세 배우분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난 인터뷰지만 인사는 흥겹게 한 분 한 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난 인터뷰에 나온 현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창궐에서 조선의 왕을 꿈꾸는 병조판서 김자준 역할을 맡은 장동건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성난 인터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궐에서 박정사 역할 맡은 조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김자준 병조판서께서도 성난 네. 인터뷰에 화난 포즈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성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성난 인터뷰, 예. 오늘부로 공식 포즈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네, 이거 성난 인터뷰. 성난 인터뷰의 첫 번째 단계는 매울 신자를 써서 신작 인터뷰, 여러분들이 너무 기대하시는 창궐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화 소개부터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화를 본 직후라 저도 소개해드리는 이 마음이 되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세 분 중에 어느 분이 대표로 이 영화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소개 담당입니다. 네. 산자도 죽은 자도 아닌 야기가 창궐한 조선에 돌아온 이제 이청이라는 인물과 그리고 박종사와 주변의 민초들을 만나게 되면서 놈들이 피냄새를 맡았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사람을 몰고 피를 빠는 짐승 같은 것들입니다. 소자에게 군사를 주십시오. 아니되옵니다, 전하. 조선을 삼키려는 절대악 김자준과의 대결을 그린 야기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입니다. 먼저 이제 왕자 이청을 연기하신 현빈 씨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청이라는 인물은 처음 등장할 때부터 우리가 그동안 사극에서 봐왔던 되게 근엄한 왕손이랑은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잖아요. 네. 야기와 맞서 싸우는 이유도 사실은 뭐 나라를 구해야겠다 이런 책임감보다는 눈앞에 야기가 달려들고 사람들이 너무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니까 맞서 싸우는 이유가 더 큰데 과연 그러면 왕자 이청에게 조선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일단 영화 초반에는 조선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지 않죠. 이청이라는 인물은 조선에서 태어났지만 어찌됐건 청나라에서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온 인물이고, 그래서 그 조선 복장을 입는 것 자체도 굉장히 꺼려하죠. 근데 그런 인물이 이제 박종사와 그리고 또 그냥 백성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씩 발전을 하죠. 생각이 바뀌어지죠. 그래서 내적인 그런 성장들이 이제 계속 생기게 되고, 결국은 이제 이 나라를 내 위치에서 내가 맞는 어떤 것들을 해야겠다라는 책임감이 이제 부여가 되죠. 네. 그게 또 영화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의 흐름을 이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제 장동건 씨가 연기하신 김자준이라는 인물이 사실 야기보다 더 무섭더라고요. 처음에는 약간 청의 그림자에 갇힌 왕을 몰아세우고 다른 나라를 세우겠다 이런 이제 정당성이 있는 인물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자기 앞에 가로막는 모든 사람을 다 무참히 죽여버리는 악당 같은 면모도 있더라고요. 나를 따를 것인가? 땅에 묻힐 것인가? 대본에서 어떤 김자준의 캐릭터가 어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표현되거나 설명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 김자준이라는 사람을 애초에 어떤 본인만의 정치 철학과 신념이 있는 인물이었는데 그것이 지나면서 점차 개인의 어떤 욕망으로 변질되어 가는 그런 캐릭터라고 설정을 하고 그렇게 연기를 했어요. 개벽이 오는가 조용히 돌아가시지. 그리하면 내 살려는 드릴 터이니. 여기 모신 박종사관, 박을용 종사관님께서는 이 영화에서 주제를 담당하고 계시는 감히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좋아하시네요. 네. 이 끝까지 박종사관이 야기와 맞서 싸우면서 지키고자 한 가치 같은 것들을 멋들어지게 얘기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멋들어지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영화를 보고 나서 느낀 거는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고난에 처한다는 거거든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민초들부터 가장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왕까지 박종사가 주어진 어떤 영화 안에서의 맡은 역할은 아무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 조선시대의 한 켠에서 그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 또 맞서 싸워야 할 상대가 과연 무엇인지 대답을 한다기보다는 좀 질문을 던지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두르십시오. 야기가 군 밖으로 빠져나가면 도성도 끝장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대군뿐입니다. 제가 또 이제 이 영화의 기대 포인트가 되는 게 그 현민 씨, 장동건 씨 또 사석에서도 굉장히 친하시다고 알고 있는데 영화에서는 맞대결하는 캐릭터로 만나시는 거잖아요. 네. 저 기분이 어떠실지 궁금했거든요. 어떠셨어요? 사실 이제 이 영화를 처음 하게 된 계기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현미 씨와 같이 현장에서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서로를 굉장히 잘 아는 사이여서 서로 눈을 보면서 카메라 앞에서 캐릭터 대 캐릭터로 연기를 진지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 있었는데 막상 현장에 서 보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카메라 앞에서 내 연기를 같이 받아주고 호흡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그 신뢰가 가고 오히려 믿음이 가고 그래서 아주 더 편하게 잘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이 창궐이라는 영화를 김성훈 감독님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저한테 시나리오를 주고 이제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나서 김자준 역할에 대해서 장동건 선배님한테 이 책을 전달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근데 이제 친분 관계가 있는 걸 아시니까 저를 계속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좀 이렇게 책 좀 이렇게 좀 해서 그냥 넌지시만 그냥 창궐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요거 한번 시나리오만 그냥 한번 봐보세요. 그러고 말았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선배님이 하신다라는 얘기 듣고 너무 기뻤었어요. 네. 왜냐면 마음속 안에는 이제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는데 말 못한 심정이 그게 크더라고요. 네. 네, 이젠 형이라 불러도 됩니다. 평소에 그냥 이름 불러요. 아, 그래요? 아, 정말요? 네. 특종이네요. 네. 인터뷰의 두 번째 단계인데요. 불붙는 연기 토크. 제가 너무 세 분의 연기를 잘 봐서 성이 날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 지난 필모그래피들을 찾아서 질문을 하는 코너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성이 날 영화들 위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니 하라 그랬어요. 네, 맞아요. 그러려니 해주세요. 네. 근데 현빈 배우님은 최근에 협상이나 꾼 창궐까지 이어지는 이미지가 사실 본래 되게 이렇게 반듯한 이미지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계신데 영화 초반에 마치 그 본래 반듯한 이미지를 비우는 듯이 껄렁하게 나오셔가지고 근데 영화를 이렇게 통틀어 보면 껄렁함과 반듯함을 이제 오가는 인물들을 너무 찰떡같이 연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캐릭터를 연기할 때 느껴지는 희열, 재미 같은 게 있으십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게 어떤 한 껄렁함만 부각이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반듯함이 됐다거나 아니면 또 어떤 다른 이미지가 됐다거나 그거를 단편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캐릭터들을 여러 방면으로 조금 뭔가를 이렇게 계속 덮어 씌우려고 그러죠. 양파처럼.
계속 이제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찾아가다 보니까 영화가 어찌됐건 결말이 있고 어떤 얘기를 전달해야 되는 끝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좋은 쪽으로 끝맺음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이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의심은 해소시켜주면 확신이 되니까. 이제 장동건 배우님의 최근 필모그래피를 보면 저는 이제 어떤 인상을 받았냐면 어떤 이미지나 그 카테고리 같은 것들의 경계를 정말 자유롭게 넘나드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7년의 밤에서 연기한 오영재란 캐릭터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근데 그 인물도 그냥 악당이라고 하기에는 그 사람의 슬픔이나 비애 같은 게 느껴지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다 자기 멋대로 해야 되는 인물인데 그 류승룡 배우님이 연기한 그 인물 캐릭터 때문에 아내도 죽고 딸도 죽는 그런 현장에서 딸을 위한 구판을 찾아가가지고 분노와 슬픔과 허망함이 다 이제 보이는 얼굴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를 연기하실 때 감정 같은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장면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뭐 지금 촬영한 지 꽤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제 찍은 장면처럼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고 그 장면을 그 영화 찍는 내내 고민했었고 시나리오 상으로도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가 않았어요. 열어놓고 찍은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 찍었을 때 너무 생생한 기억이 많이 나고 그 작품 자체를 제가 이제 소설이 원작이었을 때 그 소설 읽었을 때도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었고 사실 뭐 그 전작들이나 이렇게 영화를 연기를 이렇게 좀 해오다 보면은 본인이 이렇게 좀 매너리즘 같은 거에 좀 젖어들 의도치 않게 그럴 때가 있는데 그 작품을 촬영하는 동안 이제 그런 것들에서 조금 이렇게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저한테 의미 있는 작품이에요. 조우진 배우님께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창거리의 액션, 검술 액션을 하기 전까지는 액션에 입문을 하셨던 강철비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액션이라는 연기의 신세계에 입문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그러려니 하세요. 그 액션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액션 꿈나무로서는 정말 과분한 칭찬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워낙 잘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제가 조금 속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얻어 걸린 그런 느낌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할 때마다 조금씩 이제 자신감이 붙는 것 같아요. 뭐 얼만큼 잘한 것처럼 비춰질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더한 액션, 새로운 시도 같은 것도 있으면 가감없이 또 최선을 다해서 덤빌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계기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습벌레세요? 아 정말요? 네. 박종세요 칼선 하나에 맞아요. 엄청 연습하시더라고요. 최선 다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성난 두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너무너무 궁금해서 성이 난다 하는 질문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빈 배우님께 진짜 짧게 드릴게요. 네. 멜로 연기 안 하실 거예요? 성나셨어요? 네. 정부의 여심을 대표해서 성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해야죠.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일부러 지금 뭐 이렇게 조금 기피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직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장르의 책을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저는 할 의향이 있고 열려 있습니다. 네, 희소식입니다, 여러분. 네. 그럼 이제 장동건 배우님께 여쭤볼 건데요. 전 사실 그 인터뷰하려고 장동건 배우님 필모그래피를 쭉 정리할 때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인데요. 장동건 배우님은 당대 최고의 한국 영화 블록버스터들, 2009 로스트 메모리즈, 태극기 휘날리며, 그리고 마이웨이, 그리고 뭐 첸카이거 감독님의 무극 같은 영화까지, 그리고 창궐까지도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는 영화죠. 이런 도전이라는 새로운 항상 장르, 새로운 규모 같은 영화에 얼굴이 되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그런 도전을 고집하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같은 거를 이렇게 또 하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어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호기심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어떤 것들은 그 성공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실패를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모두 다 굉장히 좋은 경험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가 이제 어떤 한국 영화가 이제 어떤 전성기, 부흥기 이런 거여서
어떤 규모도 굉장히 팽창할 때고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이렇게 장르별로 굉장히 다양한 좋은 작품들이 명작들이 많이 탄생하는 시기였었는데 이제 그런 시기에 그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영화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조우진 배우님께는 최근에 굉장히 많은 영화에 출연하셔가지고 제가 어떤 영화로 질문을 드릴까 하다가 아마 많은 분들이 1987에서의 연기를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세보니까 4씬 정도밖에 등장을 안 하시더라고요. 6월 항쟁의 이제 싹을 틔운 이야기들을 그린 영화에서 고 박종철 열사의 삼촌 역으로 그 얼굴이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정말 울음을 삼킨 그 빨간 얼굴로 경찰이 죽였다고 울부짖는 장면을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배우님께도 그 영화가 좀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계실 것 같거든요. 또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현장에 임했었던 어떤 노력 그에 비해서는 너무 큰 반응과 대가를 제가 받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나 고마운 작품이고 사실은 그 작품을 제가 조금 동시대 살아가는 또 더군다나 배우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꼭 어떤 역할이라도 좀 맡아서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감독님께서는 적잖이 놀라셨어요. 그 역할을 제가 꼭 그러면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며칠 있다가 이제 그렇게 하세요 캐스팅 하겠습니다라는 소식 들었을 때 굉장히 기쁘면서도 덜컥 긴장이 확 되더라고요. 아, 이 무거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 인물이 품었던 깊은 슬픔이란 게 어느 정도의 규모이고 어느 정도의 깊이일까라는 생각과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머리라는 걸 하나도 안 쓰고 오직 가슴으로만 임했었던 현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성난 인터뷰 첫 회자로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드리는지 다 아시죠? 네. 저 장수 안 늘어나 있으면 성낼 거예요. 아 정말요? 저번에 몇 장 받으셨습니까? 그걸 왜 궁금해하세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우님께서 사랑하시는 만큼 개수를 나눠주세요. 저 사회생활 하지 말라는 거.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난 인터뷰의 첫 타자로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와, 성행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레 TV